네, 안녕하세요. 광명창조의 아침 디자인 실기원장 주임찬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가천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수시합격생 제언작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텐데요. 작년 가천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주제는 나비, 그리고 코르크 마개를 동반한 유리병, 그리고 나침판이 출시되었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나비에 대해서 아마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연물 계열, 그 다음에 곤충, 동물 쪽 계열들은 학생들이 일단 조금 특수한 개체라고 아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인공물, 공산품이나 자연물 계열도 실은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특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가 되었든 개구리가 되었든 혹은 호랑이가 되었든 동물이나 자연물 쪽 계열이 나왔을 때도 실은 인공물, 공산품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즉 소재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소재인 것 뿐이에요. 그 소재에서 어떤 특성, 성질, 다른 개체와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비기 때문에 무언가 특수성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소재에 비해서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사물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풀이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작년 합격생 제언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특수한 케이스에 혹은 특수한 시점이나 특수한 이야기를 가진 그림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조금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즉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로 많이 구성이 되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그냥 많이 선택하고 평이한 수준의, 평이한 레벨의, 평이한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배치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죠. 물론 다양한 그림들 안에서 다양한 합격자들이 나오죠. 되게 다채롭게 시점을 쓴 그림, 다채로운 색상을 주는 그림, 다채로운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맹목적으로 좋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는 조금 숙련도가 높은데 조금 베이직한 그림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눈에 잘 띄진 않죠.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요. 조금 기본적인 반복성을 통한 질서감 있는 그림에서 틀어진 각을 이용해서 변화된 이야기가 도출이 된다. 어떻게 보면 기초 디자인에서 가장 베이직한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장점을 보여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거에 맹목적으로 이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즉 본인이 잘 플레이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그런 케이스로 좋은 결과를 만든 친구예요. 보시면 여기서 전개되는 코르크 마개를 동반한 유리병이 적당한 W자 형태로 원경 쪽으로 질서감 있게 공간성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페이직한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으로 보면 조금은 너무 심심하지 않나? 조금은 독창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독창성, 특이한 그림, 조금 쉽게 말하면 감각적이어 보이는 그림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그걸 잘 풀이하는 친구는 그게 좋을 것이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베이직하지만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림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 본인이 어떤 코스트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병으로 적당하게 사이즈감을 통하고 기울기감을 통하고 시점을 약간씩 바꿔줘가면서 공간 쪽으로 질서를 잡아주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틀어지는 각을 통해서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 시각적으로 변화됐다라는 실루엣의 변화를 조금 더 강조해준 그림이죠. 그 위에 나비가 올라갔고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나비의 유채색, 그 다음에 나침판의 무채색, 그 다음에 여기에 코르크막에서 나오는 유리병이 무채색을 통해서 대비감을 좀 더 앞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단순하게 그냥 배치되어 있고 변화되어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숙련도만 좋다라고 해서, 표현이 좋다라고 해서 붙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그림 안에서 조금 더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내용들을 얼만큼 부각시켜 주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순한 구조죠. 근데 여기 안에서 보시면 이 유리 안쪽에서 나비와 나침반, 다시 나비, 반복적으로 안쪽에서 움직이는 형태들을 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단순하게 형태를 잘 놨다가 아니고 성질까지 한번 더 생각한 거예요. 아마 많은 기초 디자인들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좀 표현이라든지 혹은 감각적인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부각시켜주는 내용에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기보다는 그 외적인 효과, 연출에 좀 신경을 많이 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 나비가 들어가고 나침판이 들어가고 또 다시 나비가 들어가면서 좀 반복적인 리듬감 있는 좀 리드미컬한 연출이 들어가면서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굴절이죠. 유리의 성질을 좀 더 극대화해주는 작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유리를 반짝거리게 그리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워낙 표현 능력치, 짧은 표현 능력치가 좋은 친구여서 좀 자잘자잘한 표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리 안쪽의 형태가 들어가서 굴절되고 있다, 비춰진다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켜줬다라고 보는 게 좋죠.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라, 기초에 신경을 많이 써라,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유리기 때문에 비쳐야 돼, 안에 들어가서 굴절돼야 돼 라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를 가지고 그림을 운영했다라는 것이죠. 거기 위에 나침판이 들어오면서 무게감으로 인해서 유리가 깨지는 물성도 보여주었고요. 그 위에 나비가 올라오면서 나비가 짚는 이야기도 같이 위에 올려주면서 층도 적당히 쌓여있고 기본적인 성질도 나와있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금 독창적이거나 감각적인 내용은 없네요. 글쎄요, 감각적인 내용, 되게 센시티브한 혹은 되게 조형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림을 운영을 해도 충분히 그림의 품질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학생들이 좀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현란한 기술도 중요해요. 밀도도 올려야겠죠. 완성도도 중요하죠. 감각적인 형태감, 감각적인 시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림을 가장 기본적인 걸 잘 소화해서 붙었다 플러스 알파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묘사 능력까지 추가돼서 붙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의 뼈대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감을 어떻게 도출해냈느냐라는 것으로 대학을 붙었다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보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 반복적인 축 방향을 이용해서 원경의 공간성을 잡아놓고 당연히 여기서는 되게 심한 각이라든지 심한 연출이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림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축이 힘있게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축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반복적인 공간성을 유도해서 공간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틀어지는 각으로 형태가 들어오면서 면적에 대비 큰 형태가 있으니까 좀 틀어져서 좀 샤프한 형태죠. 좀 측면에서 날카롭게 다가오는 측면의 형태를 이용해서 대비감을 좀 주면서 그 위에 다시 유채색의 나비가 프리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유채색, 즉 비정형이죠. 정형의 형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비정형 형태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변화의 이야기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앞쪽으로 나침판 앞쪽으로 시선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쪽에 다시 유리의 성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나침판과 나비들의 반복적인 투입으로 인해서 성질감까지 챙긴 그림. 즉 기본적인 소스들을 배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비의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요. 유리병의 특수성도 있고 유리병이 빛이 굴절돼서 그림자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침판이 조금 더 탑뷰로 보여지면서 레터링적인 효과들이 보여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겠죠. 그 그림이 이상하다거나 혹은 불합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재에 맞게 그렇게 잘 부각시켰다라고 하면 붙었을 거예요. 이 그림은 여기에 맞게 잘 부합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본인이 생각한 판단한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게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은 티칭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코르크 막에도 적절하게 저기에서 치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형태로 약간의 찢어짐 현상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배합의 문제인 거예요. 앞에서 힘을 악센트를 강하게 주고 후 쪽으로 빠지면서 적당한 이야기거리들로 다시 구성해주면서 힘의 분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점받지 않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 연출 중요하죠. 부정적이지 않아요. 다만 감점받을 요소가 어디 부분에 있었는지, 본인이 감점받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걸 해소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자가 봤을 때 이 그림이 굉장히 뛰어나 라고 표현하진 못하더라도 감점할 수 있는 거리가 없게 만들어놔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림이 되죠. 그게 합격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가천대학교 2025학년 산업디자인과 합격생 그림풀이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주제풀이 혹은 제안작풀이 혹은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